오늘 경기 준비하시면서 뭔가 좀 마음이 복잡하셨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발했던 오늘 경기도 이런 우려를 확 날려버리면서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또 선수들별로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서 내일 경기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를 위한 준비도 이 시간에 함께 해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옵션 만기라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세돌 선수, 이세돌 사범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범님과 그 알파고의 좀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두 가지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막판에 좀 기관이 좀 굉장히 큰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지수를 좀 억누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 중에는 좀 하나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 받아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 굉장히 좀 기분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막판에 많이 팔았나요, 거래소에서? 그렇네요. 막판에 지수를 좀 짓누르기 위해서 한 3천억 정도의 매물을 한 번에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 네, 부분을 맞아요.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풋옵션에 좀 많이 걸어놨던 기관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을 좀 출회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역시나 또 동시 만기이니만큼 수급적인 변수가 있었네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뭐 환율 빠르게 안정됐고요. 뭐 금리에서 환율 시장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동결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뭐 물론 이벤트성 수급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뭐 5천억 이상 세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섹터별로는 또 어제랑 비슷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자본재랑 또 뭐 소비재 컨셉들이 일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였던 부분. 우리가 뭐 그냥 잘은 몰라도 기대했던 이천선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좋게 끝났고요. 후폭풍이 내일 있을지의 여부는 내일 주총이 한번 어떤 내용 나오는지가 보면 좀 시장에서 좀 답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내일이 슈퍼 주총데이잖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일정도 정리해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64개 회사가 동시에 주총을 하니까 이 내용도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선수들 이야기 나눠봐야죠. 라인업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1번 타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1번 타자로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2번이 미스터블루, 3번이 DST 로봇입니다. 4번 타자 NC소프트, 5번 OCI, 6번이 메일유업이고요. 7번 타자 보령메디안스, 8번 NTP아, 그리고 마지막 9번 타자 NEW입니다. 보니까 성적으로 놓고 보면은 1번하고 맨 마지막에 9번 타자 약간 좀 부진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한 10% 안팎 정도? 이 정도 성적을 거둬냈는데 좀 생소한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오늘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세돌 선수하고 이세돌 사범님하고 알파고하고 보통 이세돌 9단이라고 네, 매체에서 많이 이세돌 구단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알사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또 알파고하고 좀 붙으면서 오늘 뭐 리스트에도 한 두 개 종목이 좀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DST 로봇하고 한국전자인증이 좀 올라왔는데요. 그렇네요. 창 막판까지는 그래도 좀 이세돌 구단이 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뭐 물론 뭐 내일 또 대국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국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형주들도 좀 이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OCI라든지 NC소프트 굉장히 좀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반면에 뭐 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태양의 호해가 성공적으로 방영을 하고 시청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따가 뭐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네. 뭐 부전 쪽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 위원님도 분석 좀 해주세요. 네, 4번 타자 NC소프트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0% 맞아요. 올랐어요. 네, 뭐 맞습니다. 종가로는 아주 강한 흐름, 연고점 뚫고 올라가는데요. 좋습니다. 아주 뭐 상당히 좋은 시세 흐름 보여준 것 같고요. 6번 뭐 메일유업이라든지 또 뭐 보령제약 그리고 뭐 NTP아 이런 쪽도 같은 뭐 쪽으로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CI는 폴리실리콘 단가 이제 움직임 나오면서 좀 좋았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DST 로봇은 뭐 지금 이제 만약에 오늘 지면 알파고가 오늘 지면 뭐 내일 꺾일지에 대해서는 좀 뭐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연장선에 있을 것인지 5번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요. 다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뭐 이야기가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도 뭐 일단 그 찾기에 수혜주 찾기, 관련주 찾기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테크인이나 뭐 THK도 삼익 TH도 네네. 그랬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약간 분위기는 뭐 NEW 이런 쪽 냄새 나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 여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세돌 알파고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좀 시장 관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그 예. 두 번째 경기잖아요. 네네, 오늘 예. 경기 마치고 나서도 이제 3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한 선수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누구부터 나눌까요? 네, 오늘은 좀 안 좋았던 선수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전에 일전에 MVP 한번 딱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가고 나서 급등했던 그 선수 맞죠? 네, 맞습니다. 뭐 말씀드리고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자랑인 것 맞아요. 같긴 한데 네네.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피드백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오른 이유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태양의 후예가 뭐 수도권 시청률이 30%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전국 시청률 기준으로도 27%. 요새 공중파 드라마가 20% 넘기가 굉장히 힘든데 단 5회, 6회 만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아이치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동시 방영을 하고 있는데 3억 뷰가 지금 돌파가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 유료 방송이거든요. 유료로 하다 보니까 이 이익 쉐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에서 한 10% 수준 정도의 이익 쉐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수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적자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흑자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기정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이제 뭐 수급을 좀 보시면 기간 매물이 좋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안 좋아요. 그동안 네네. 물려있던 기간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매질 많이 했던 기관들은 거의 다 털어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이 급락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들끼리 말하는 대중주가 돼버렸거든요. 대중주가 된다는 것은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없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률이 조금 꺾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익 쉐어가 크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는 큰 폭의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태양의 후예 모멘텀이잖아요. 이 드라마 좀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재밌어요? 일단 좀 오그라드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요? 그게 원래 이제 김은숙 작가의 맞아요, 특징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네. 시크릿 가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주위 분들은 다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안 보세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드라마 보면 현실 감각을 잃을까봐 너무 이렇게 현실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로맨스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자제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변의 얘기만 들어봐도 이 드라마 주인공들 막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은 끼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그만큼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NEW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허 의원님의 관심 선수는 누군가요? 네, 저는 5번 타자입니다. OCI. 네. 뭐 연일 상승해요. 네, 뭐 한 10만 원 보다가 좀 밀려서 이제 있는데 추세는 뭐 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양새는. 네네. 근데 이제 단계 이제 한 50% 올라 있기 때문에 뭐좀 그런 조정은 있는 것 같고요. 단가가 폴리실리콘 단가가 계속 뭐 한 제 기억으로 한 4주 연속으로 지금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킬로그램당 한 15달러 넘어가나요? 아니요. 13달러 선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13.80 정도인데 그래요? 14, 15 가면 뭐 괜찮을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쪽 사장님도 그러니까 좀 봐야 되겠고 유가는 지금 뭐 38까지 와 있는데 금방 40, 45 갈 것처럼 이제 전망들은 나오고요. 3월 달에 또 한 번 이제 오펙하고 비오펙 만나서 한 번 더 이제 동결 쪽으로 뭐 감산까지는 아니어도요. 동결 쪽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CRB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임들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움직임들 추가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보여지고 컨셉상으로도 이제 뭐 자본 이제 저피 비알군 이런 컨셉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더 세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OCI라는 선수를 저희가 이 MVP 시간에 9만 원 넘기고 나서 한 차례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출연자분들 허 의원님도 그러셨고 뭔가 업사이드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감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예, 일단 밸류가 아주 뭐 수익성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컨셉은 아침에도 제가 이제 저 개장 전에 동시호가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PER이냐 PBR이냐 뭐 맞아요, 이건데요. 맞아요. 그냥 제 네네. 개인적으로는 뭐 퍼보다는 PBR 쪽 그냥 재판단으로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네.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도 좀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 근래 좀 대형주들을 보면요. 일단은 PER보다는 PBR 쪽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고요. 또 영업 환경이라든지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PBR 쪽에 좀 더 기대서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아직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를 저런 큰 주식을 저렇게 큰 가파른 각도로 올렸다는 부분은 한 번에 끝나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파가 끝났다고 좀 생각이 되고 2파, 3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물론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올라와 준다면 폴리실리콘 가격도 같이 원자재에 좀 끼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의 선수 좀 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는 NC소프트입니다. 네. 일단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회사 내용은 원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컴투스한테 좀 게임주 1위 자리를 좀 대장주 자리를 좀 뺏겼었다가 요 근래에는 다시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이 중국에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지금 현재 흥행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출도 벌써 8위까지 끌어올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이제 흥행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19만 원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한 15배 수준에서 굉장히 거래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한 30배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뭐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추가적으로 뭐 수익성이 좀 나아진다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도 또 내려갈 수 있는 부분, PER 자체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알파고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수혜주는 게임주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주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바둑이라든지 이런 게임 관련해서 컨텐츠가 굉장히 좀 각광이 좀 받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바둑을 게임으로 좀 하고 계시고 또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봤을 때는 그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대응 기계들은 오히려 게임 업체가 더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 그런 식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NC소프트 오늘 직전 고점도 뚫었고요. 52주 신고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2013년 말쯤에 나온 그 박스권을 뚫었거든요. 업사이드 더 있다고 보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0%의 업사이드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군다나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한 20-30% 정도는 추가 업사이드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중국 모바일의 추가적인 이제 흥행을 담보로 했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온 쪽이 32만 원으로 목표가 올렸으니까 업사이드 한 30% 정도 보시면은 33만 원, 4만 원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지금 NC소프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이 선수들 관련된 선수들 얘기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알파고 관련 주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관련된 선수 2명 있습니다. DST 로봇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인데요.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허위원님부터 좀 오늘 장보는 남자에서도 다뤄주셨는데 네네. 종목별 영향력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한국전자인증이랑 DST 로봇을 제가 뭐 잘 아는 회사가 아니어서요. 그냥 이제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쪽은 뭐 삼익 THK나 뭐 하나테크인 이 정도예요. 그 다른 로봇주나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제 기준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약간 연관성이 될 것 같다라는 쪽은 갖고 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항상 투자를 해보면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본인이 맞다고 판단했던 거대로 집행을 해도 투자 집행을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옳죠. 근데 저는 제 경우로는 저번에 제 인덱스를 말씀드리면서 저랑 반대로 하시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니까 성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투자를 안 하면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들이 시세가 더 잘 나갈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그게 제가 심리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연관성이 높아. 그래서 이런 걸 사야 돼 하는 종목들은 시세 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는 쪽들은 THK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옛날에 탐방까지는 아니었어도 연구를 좀 해봤던 종목인데 진짜로 그 정밀 제어 계층, 뭐 네네네. 로봇, 그 자동화 설비가 네. 연결이 되고요. SFA도 아마 그런 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기술들이 있는 회사들인 거죠. 이쪽들은. 근데 이제 나머지 쪽들을 제가 세세히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10개가 넘더라고요. 종목을 제가 맞아요. 네. 뭐 하루 만에 다 그걸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잘 판단을 하시되 항상 그 자기의 판단이 옳은 투자 결정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THK 얘기해 주셨는데 삼익 THK 이 네, 종목이고요. 네, 오늘 장중에 또 삼성전자 쪽으로 이 삼성전자와 함께 로봇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은? 제가 뭐 예전 같았으면 이런 테마주들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들을 그쵸. 많이 네.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기업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튀는 종목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자 회사라든지 좀 굉장히 좀 힘든 회사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테마성이 좀 테마라든지 제가 봤을 때 이런 업종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뭐 그 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뭐 이것 때문에 뭐 기업이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책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이번 대결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으로 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추가적인 좀 자금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뭐 나쁘지 않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주요 테마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이러한 협력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 뭐 이 내부까지 다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은 또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여기에서 또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선수들 이야기는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MVP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장 MVP는 NC소프트입니다. 네, 오늘 좀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했고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오늘의 4번 타자입니다. 10.02% 급등이고요. 26만 3,5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밤에 한 9시, 10시 구간 될 것 같은데 유럽 쪽에서 나온 내용 봐야죠. 그렇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가 좀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느 정도 옵션 만기일 폭풍이 좀 불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는 해석을 하고는 싶습니다. 기관 자체는 일부러 지수를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외국인들이 받쳐줬다는 것은 싸게 잘 사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6천억을 매수했다는 데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 상승한 후에 매물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본 것 같아서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좀 성장주들이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제일 큰 센터가 돼서 좀 움직여줘야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성장주들이 간다면은 OLED라든지 전기차, 바이오, 화장품 쪽이 좀 유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요 근래는 매매를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바닥주들 그동안 좀 큰 폭으로 낙폭과대 이런 종목들이 보통 한 5에서 10%씩 계속해서 상승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작 안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작년 한 8월부터 좀 하락을 했던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좀 반등을 못 준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10% 정도의 단기 매매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힌트를 약간 아쉽게 주셨어요. 8월 이후에 별로 못 오른 종목군 어느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코스맥스도 굉장히 좀 빠져서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런 화장품 쪽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스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쪽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오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스타팅을 좀 끊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후반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찾으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전고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굳이 큰 그림이 아니라 반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 또 용이하다 이런 시각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클린업 트리오 발표하면서 또 내일장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꾸리셨어요? 네, 일단은 내일장 클린업은요. 1번은 골프존 유원홀딩스고요. 2번은 LG생활건강, 3번은 현금입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 여러 차례 소개해 주셨는데 약간 엉덩이가 무겁다 싶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네, 그동안 한 대주주가 한 400만 주 정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좀 물량 부담이 있었는데 요 근래 물량이 거의 다 좀 소화가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소급적으로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PBR이 한 0.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골프장이 5개 정도가 되는데 한 3곳 정도는 정상화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산 가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이 이제 가맹점을 좀 확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0개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가맹점이 좀 모여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좀 화두가 된다면은 충분히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수준까지는 가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주가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쏠리지를 않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좀 모을 만한 모멘텀, 사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건이 좀 필요하죠. 모멘텀이 충분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일단은 VR 관련주라는 데 있어가지고 그동안 VR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골프존 유원홀딩스 오르려 그랬는데 이제 대주주가 400만 주 매물을 내놓으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에 VR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인다면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합니다.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충분히 시선이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이 종목이 VR 관련주인가요? 일단은 가상현실 관련이기 때문에 가상현실로 VR로 충분히 일단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VR 관련주라고 딱 대놓고 써놓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은 또 어떤가요?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컨센서스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고요. 소미라든지 후 굉장히 이 두 브랜드가 지금 면세점에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화장품 쪽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95만 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단기성으로 충분히 간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2번 타자로 좀 기용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는 약간 의외예요. 현금도 오늘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금 제가 그동안 한동안 현금을 또 말씀해드리다가 한 2주 정도 이제 현금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데에는 이제는 좀 지수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뚫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트라이를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 상단에 좀 쉬어가자. 지금 수익 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굉장히 좀 수익이 안 나시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 부분이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좀 현금화를 해놨다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경기하시는데 좀 참고할 만한 선수들입니다. 클린업 트리오로는요. 골프존 유원홀딩스의 LG생활건강 그리고 현금으로 꾸려봤습니다. 지수의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또 그동안 약간은 소외됐던 선수들 쪽으로 관심을 옮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오늘의 MVP 결론으로 좀 맺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금이나 또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큰 수익 안겨다 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